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하루 앞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입고된 17만 명 분량의 백신은 오늘 새벽부터 55대 트럭으로 나눠져 전국에 배송됐습니다. 수송은 물류센터로 옮겨질 때와 동일하게 경찰과 군이 호송을 맡았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돌발 상황도 있었는데요. 제주도로 보내지던 백신 보관 온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바람에 3,900도스 전량을 회수하고 새 백신을 이송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회수한 백신의 폐기 여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요. 접종 대상은 65살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28만 9천 명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1호 접종 대상자는 특정 짓지 않기로 했다고 질병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새 학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올해는 마음 편하게 학교 가야죠. 접종 계획이 조금의 차질도 없이 시행돼서 빼앗긴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1호 백신 접종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공방이 벌어졌죠. 야당은 대통령이 먼저 백신을 맞아라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러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칙적으로 요양병원 시설의 입원 환자와 직원,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등 정해진 순서대로 하자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벌어진 1호 공방이 마뜩찮은 것은 접종 우선순위의 타당성을 따지는 대신 백신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백신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접종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뿐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효능을 두고 펼치는 야당의 소모적인 공세도 문제지만 정부 여당도 미덥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임상시험에서 고령층 표본이 적었을 뿐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으나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미루고 피해갔다는 비판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논리로, 이해 득실의 논리로 백신을 바라본다면 일상 회복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도 부족한 상황에 백신이 정치 도구가 된다면 백신에 대한 불안감만 부채질할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걸 말하죠. 이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국회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위원회는 기본소득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위해 설치되는데요. 단순히 찬성 반대를 묻는 조사가 아니라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전문위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본소득제 출발점은요, AI와 로봇의 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자는 것이었죠. 기본소득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건데요. 이제는 정치권도 정치 논쟁이 아닌 정책 논쟁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폭력과 살인 거부 등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한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종교적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서 허용된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군복무 거부자 오수환 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이 됐으나 수차례 훈련에 불참했다가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 도덕, 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가 허용되면 병역 기피자가 이를 악용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안보 못지않게 소수자의 목소리, 다양성 존중도 중요하다는 데서 그 의미가 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오늘부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16년 만에 중단합니다. 네이버에 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 2월 실검을 폐지했죠. 포털에서 검색되는 횟수가 급상승하는 단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실검 서비스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뭔지 보여줘서 사회적 이슈를 확산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여론 조작과 변칙 광고에 악용이 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등 역기능만 남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죠. 실검 폐지가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언론들도 실검 폐지를 자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뷰징과 낚시성 제목 같은 꼼수가 아니라 이젠 기사의 질로 승부해야 하겠죠.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